특수교육 철학의 관점, 실증주의 두 번째 편, 특수교육 양적 연구를 위한 철학적 기초 편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철학자 칼 포퍼입니다. 포퍼는 자신은 실증주의자가 아니고 반증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는 왜 자신은 실증주의자가 아니고 반증주의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증주의적 철학의 어떤 기초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연역과 기납, 그리고 가설 연역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과 과학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연구와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현장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연구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연구의 실제라는 책이고요. 부제로는 증거 기반 교육 실천을 위한 주제와 방법론이라는 책입니다. 김동일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특수교육 양적 연구와 관련돼서는 매우 유용한 책으로 생각됩니다. 특수교육 연구 방법론과 각 어떤 사례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1장에서는 특수교육 연구의 어떤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 적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과 연구 수행에서의 어떤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탁월한 링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론과 실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링커, 매개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서 매개자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는 선생님들이 매개자로 볼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는 연구 방법론의 확장 및 체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교육의 어떤 실증적 지식들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구에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고요. 실증주의는 주로 양적 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절차는 조금씩 그 책마다 또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이 절차는 이종승 교수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실증주의와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증주의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수학적인 양적 분석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관찰을 통해 현상을 탐구하고 그로부터 자료를 얻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과학적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연역법과 균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과 균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출발하여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추론 방식이고요. 귀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들을 도출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담론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정원 논증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타당하고 참인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의 참언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역법은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확장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역법에 비해 균합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들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A백조는 하였다, B백조도 하였다, C백조도 하였다, 어, 많은 백조들이 하에서 그러므로 모든 백조는 하였다라는 논리 구조를 갖습니다. 또 다른 균합법의 그 논리 구조를 살펴보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백조는 하였다고 한다.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백조는 하였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조는 하였다. 그러므로 내일도 백조는 하얄 것이다. 라는 논리 구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균합법의 경우에는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서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해도 그 백조가 어느 순간에는 검은 백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합 추리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적 지식들은 이러한 균합적인 어떤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역법과 균합법을 비교해 보면 연역법은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이에 비해 균합법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밖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역법에서는 전제가 참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타당하냐, 건전하냐의 문제이고요. 귀납법은 전제는 참의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전제냐, 약한 전제냐의 문제이지요. 연역법은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에서의 오류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으로의 확장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균합법은 오류의 가능성, 결론에서 오류의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들은 주로 균합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베이컨으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지식은 사실에서 도출되는 지식의 체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균합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전통에서는 과학적 탐구를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론과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 매거적 균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균합은 자연현상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으로부터 규칙성과 일반화를 유도해내는 균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과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균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합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결론이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우연성만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균합적 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러한 문제를 균합의 문제라고 합니다. 균합의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검은 백조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균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흉이 제기했습니다. 흉은 균합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연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근거는 과거의 경험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메의 견해는 철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납의 문제들로 인해 과학적 탐구에 대한 또 다른 유력한 방법이 거론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설 연역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가설 연역 방법은 이러한 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적 방법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이나 법칙들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은 4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1단계가 탐구 중인 문제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가설을 이용한 설명 및 예측을 하는 단계이고요. 3단계는 경험적 어떤 시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 시험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단계로 확증 또는 반증을 통해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4단계에서 반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앞으로 반중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리해 보면 실증주의는 경험한 사실들을 특정한 어떤 법칙이나 이론에 따라 정리한 후에 그렇게 수립된 법칙들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어떤 현상을 예견하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증과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귀납의 문제와 구획의 문제입니다. 귀납의 문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를 관찰하지 않고 제한된 수를 관찰한 후에 일반화된 원리나 법칙을 세우는 것은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귀납 추론의 어떤 불안정성의 문제이지요. 귀납은 어떤 특정 사례에서 일반 법칙을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결론은 전제가 참일지라도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들었던 예처럼 아무리 많은 흰 백조를 관찰한다고 해도 모든 백조가 희다는 결론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귀납 추론에서는 관찰된 범위 이상의 사례나 결론에 대해서 확장할 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이전에 어떤 일반화되었던 전제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귀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 가설연역법입니다. 그래서 가설연역법은 양적 연구의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연구의 논리로 정립되었습니다. 구획의 문제는 경계 기준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과학을 비과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 구분의 기준을 세우려는 문제입니다. 그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 퍼즐 맞추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한 기준을 찾기는 어렵고요. 여전히 철학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납과 구획의 문제로 인해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설연역법을 내세웁니다. 즉 가설을 세워서 도출한 명제들을 실험하고 그 가설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가설연역법도 역시 여전히 모든 사례를 검증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귀납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보다는 좀 약한 개념인 입증이나 확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연구 방법에서 충분히 높은 확률로만 지지가 된다면 그 가설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20세기 초에 등장했고요. 형이상학은 모두 헛소리이고 철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실증주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엔나 학단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입장으로 논리실증주의, 신실증주의 또는 논리경험주의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비엔나 학단은 비엔나 모임, 비엔나 서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어떤 학파로 학문적 흐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던 하나의 서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비엔나 모임은 처음에 그 모리츠 슐리크나 오토라이트, 루돌프 카르납 등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임이 이끌어져 왔고요. 그 모임에는 비투게슈타인의 어떤 초기 저작인 논리 철학 농구가 그들의 그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들은 세계에 관한 지식은 경험에 근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모두 무의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불가능한 비과학적 명제들은 모두 버려야 되고 오직 과학만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며 형이상학이나 윤리학, 종교, 예술 등은 학문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주장의 핵심에는 검증 가능성 원리가 있는데요. 검증 가능성 원리는 참일 조건과 거짓일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명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와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면요. 실증주의는 19세기에 발전한 철학사조로 경험적으로 관찰되고 검증할 수 있는 지식만이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학적인 명제들을 중시하진 않았는데요. 20세기 들어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유럽에서 발전한 사조로 앞에 논리자가 붙듯이 논리학과 수학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논리학의 엄격한 방법을 경험과학에도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비판은 검증 가능성 원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 그들이 그 논리실중주의 기반이 되는 검증 가능성의 원리는 어떤 진술이 과학적인지 어떤 진술이 비과학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고요. 검증 가능성 원칙 그 자체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닌다는 활언주의적 어떤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논리실증주의에 의하면 모든 의미 있는 명제가 검증 가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미학적, 종교적 주장들이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중요한 영역들이 전부 배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갖게 되지요. 이러한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한 사람의 포퍼인데요. 포퍼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어떤 경험적 사실의 축적을 통해 과학이 진보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과학이 연역적 추리를 통해서만 진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실증주의는 낡은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하는 기준은 검증 가능성이 아닌 반증 가능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반증이란 건 어떤 명제나 이론 등이 경험에 의해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것을 반증이라고 하는데요. 귀납에 의해 의존하지 않고 가설과 모순되는 증거를 통해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했을 때 가설이 반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많은 경험적 사실도 과학의 법칙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단 하나의 반증으로만으로도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는 그러한 주의고요. 과학적 주장과 비과학적 주장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라고 주장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포퍼의 반증주의도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하는 구획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검증 원리의 어떤 수정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설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단 반증이 발견이 되면 가설은 폐기되어야 되죠. 하지만 바로 반증되어서 폐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관찰과 이론이 충돌할 경우 과학자들은 실험에서 나온 관찰들을 오류로 간주하지 바로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논리실증주의 흐름은 이후에 분석 철학과 과학 철학에 영향을 줍니다. 분석 철학은 20세기 초에 어떤 사변 철학에 대한 하나의 비판으로 시작된 철학적 탐구의 태도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형이사학적 방법을 배제하고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때 분석이라는 것은 주로 언어에 의해서 전개되고 표현되는 것에 대한 분석으로 언어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고요. 언어적 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석 철학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후에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 흐름 중에 한 흐름이 과학적 경험론입니다. 이 과학적 경험론을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자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거 미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과학 철학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가 토마스 쿤인데요. 이 쿤은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패러다임에 대한 그 이론들은 특수교육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이동, 패러다임의 전환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사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 철학, 특히 요즘에는 신경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신경철학이나 심리철학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실증과학과 관련돼서 실증주의와 관련돼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철학 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수교육 양적 연구의 철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실증주의, 논리실증주의, 반중주의, 그리고 분석철학과 과학철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알아보고요. 과학적 방법으로 연역과 균합법, 그리고 가설연역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균합의 문제와 구획의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사실 전달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발음도 좀 부정확하고 컨텐츠를 사실 참고문헌 위주로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용어나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중지 관련돼서는 뭐 분석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 철학, 그리고 이제 특히 증거 기반이나 응용 행동 분석과 같은 실증주의 기반의 어떤 연구들을 좀 더 제가 소개하고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